그날 연우의 첫 기억은 눈입니다. 사고 나기 열흘 전부터 눈이 엄청 내렸대요. 100년 만에 온 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기도 했고 많이 쌓여있기도 했었어요. 네, 산으로 올라갔을 때만 해도 별로 이제 다른 생각은 없었고 눈이 와도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평범한 그런 수학여행처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연우는 체육관 뒤쪽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앞쪽에 있던 남학생이 갑자기 막 성큼성큼 다가오더래요. 무슨 말 하려는 걸까요? 저희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이렇게 배려한다고 무대 앞쪽으로 좀 보냈어요. 잘 보이라고. 왜냐면 남자분들이 더 키가 크니까. 그래서 무대 근처로 자리를 옮겼고 건물이 무너질 때 빠져나가지 못했던 거라고 해요. 아이고. 참. 자, 저녁 8시. 500여 명이 들어찬 체육관은 박수와 함성으로 열기를 더해 갑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천장에서 이렇게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뭐지? 하고 올려다보니까 천장이요. 천장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출렁거리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수효과인가? 와. 천장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웅성거림도 잠시, 체육관은 다시 열기가 달아오르는데요. 얼마 안 가 재앙이 시작됩니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피해! 빨리 나가!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뛰는데요. 그 순간에 조명이 또 터져버려요.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된 거죠.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밟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건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MC가 상품권 같은 거 주니까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눠줄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도망쳤어요. 다들 막 비명 지르고 앞에서 야, 뛰어 그러길래 그냥 바로 뒤돌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었거든요. 저는. 우리 연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체육관 앞쪽에 앉아 있었잖아요. 출구에서 가장 먼 막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너졌었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뛰는 도중에 저는 갈렸었죠. 연우가 의식 잃고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환청이 들리더래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대요. 직접 들어보시죠. 깔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환청 비슷한 걸 듣고서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진짜 많이 끔찍했던 게 이제 여기저기에서 비명 소리가 막 들리고 이제 근데 모든 게 암흑이었고
환청을 듣고 깨어나긴 했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으로 더듬더듬 해보니까 사방이 다 눈이에요. 눈밭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도 빠져나오려고, 기어 나오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썼지만 깔려있는 구조물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제 몸을 짓누르고 있어서. 이제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 이렇게 질렀고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응답은 없습니다. 이 허리 아래가 움직이지 않고 뭔가 깔려 있다는 걸 느끼는데 의식은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다. 와, 제가 저 상황이라면 저 뭐 소리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지도 못할 거고요. 그렇죠. 뭔가 빨리 구조가 됐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때가 이미 1시간이나 지났을 때였거든요. 얼굴은 심하게 부어있고 상체는 완전히 뒤틀린 상태였다 그래요. 눈동자엔 초점도 없고요.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제 호흡이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르면은 또 이제 눈을 또 뜨려고도 노력했고 계속 깨워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우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해요. 온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요. 골반 쪽에 그 H빔이 돼 있었는데 너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철골을 드러내야 하는데 꿈쩍도 하질 않아요. 지금 현장에는 구조대가 도착을 했지만 구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구조물을 절단을 하는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에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배님, 크레인은요? 아직이에요?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대요. 담요로 연우 몸을 감싸 안고 이름을 부릅니다. 연우야, 연우야 이렇게 부르고 일어나 연우야 크게 불렀어요. 왜냐면은 작은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큰 소리로 들었고. 중장비가 도착한 건 자정 무렵. 연우가 눈밭에 깔리고 3시간이나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 연우 몸이 어땠겠어요? 체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뭐 28도인가 뭐 그렇게 우리 체온계가 28도까지밖에 안 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상을 입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았을 거예요. 보통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뭐 혈압, 맥박 이런 게 다 그게 사실 생명이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든 같이 가면서 응급한 상태를 대비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거셨대요. 도착하면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요. 그래서 응급수술이 이루어졌고 연우도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그동안 받은 수술이 37번이랍니다. 연우 수술 대부분이 동상 때문에 죽은 피부 제거하고 생사를 떼서 이식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피부 세척이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적도 많았대요. 그냥 뭐 흔히 우리가 걸어가다 넘어지면 무릎 까지잖아요. 무릎 까지는데 그거 그냥 진짜 피부 조금 까지는 건데도 며칠을 쓰라리고 물 닿으면 아프고. 근데 그것보다 100배 더 큰 사이즈로 어떡해. 한 10배는 더 큰 깊이로 피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누가 약을 바르고 손을 대고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저도 상상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나가자고요. 아니 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의료진 분들은 저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도 의료진 분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또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아니면 차라리 막 죽여달라 기절을 시켜달라 별의별 말을 다 했죠.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너무 끔찍하죠.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데요, 연우 씨가 진짜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래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벽에 금 간 거 이런 걸 못 봐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식은땀 흘리고 거기 들어가서 막 악을 쓰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사고가 밤에 나갔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 껌껌한 걸 지금 견디지 못해 지금 병실에 불도 환하게 켜야지 자요. 그냥. 켜야지 자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꼬박 새울 걸.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그럴 때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면 차라리 치료라도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서도 어떻게 좀 빨리 좀 조치해 주면 해주세요 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수시로 이런 공황 발작 같은 게 올 때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연우 씨가 이 모든 걸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투병 중이신데요. 그것도 다 자기 탓을 한대요. 자기 돌보느라 엄마가 그렇게 된 거라고. 원래는 저희 엄마가 사업도 하시고 엄청 활동적이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엄마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제 옆에 선신을 하셨거든요. 위암을 판정받은 것 자체도 그냥 다 제 탓 같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말 하면 근데 약간 유가족분들한테 실례일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사실 못 찾기도 했고, 이제 유가족분들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라도 이제 살아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죄책감도 크죠. 제가 약간 살아있는 게 제가 아니라 그 애들이 살아있었으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꾸 당시에도 이제 대단했지만은 10년을 이렇게 견디면서 지금의 모습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병원 생활을 진짜 10년을 하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이제 난 통증이 없었으면 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제가 오래 앉아있을 수라도 있으면 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일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평상시 일을 하면서도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직장인분들도 때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때때로 힘들지라도 다시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평범한 고민을 하고 평범하게 행복 느끼면서 사는 그런 일상생활을 제일 하고 싶고, 단순히 불행한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 속에 있다, 아직. 세상에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은 정말 안 당해야겠다. 안전점검에 더 신경 좀 써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 이제 안 일어날 거야 하는 게 이제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근거 있는 확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